네, 우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문각 덕후국어 천지연입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시험 보고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덥기도 한데 이렇게 컨디션 조절 잘 하고 가셔서 이렇게 시험 보고 오셨죠? 네, 제가 우리 9급 이렇게 군무원 국어 9급을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독해형 문제가 지금 많아지고 있잖아요. 다른 직렬도 마찬가지로 이런 독해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번 군무원 9급 국어 문학이 개수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독해 개수가 많아지긴 했는데 이게 문학이 한 3개 문항밖에 안 되니까 개수 자체로는 좀 작년보다 덜한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네. 비문학에 소재로 문학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뭐 어떤 어휘 문제에 우리 또 구급 같은 경우는 어휘 문제에 또 이렇게 문학의 내용이 좀 있기도 하면서 다른 영역에 이렇게 걸쳐 가지고 있는 그런 문학 문제까지 이제 좀 포함을 한다면 조금 더 개수를 챙겨볼 수는 있겠는데 아무튼 문학처럼 보이는 문학 문제는 네, 9급에는 이렇게 몇 개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많이 나왔다? 네, 비문학이 좀 강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내년을 이렇게 또 생각하고 계시는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좀 잘 챙겨가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우리 특히 이제 군무원 국어는 문제 이렇게 공개한 이후로는 문제가 그래도 많이 예뻐졌어요. 이렇게 조금 덜 지엽적이 됐는데 올해는 문법 문제가 이런 지엽적인 부분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네, 좀 지엽적이기는 해. 그런데 저랑 조금 이따 문제 분석하며 보시겠지만 문제가요. 굉장히 난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까다롭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엽적이기는 지엽적인데 아주 까다롭지는 않아서 1년의 커리 과정을 이렇게 잘 이렇게 공부하신 잘 숙지하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또 이렇게 무난무난하게 이렇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다. 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어휘 부분에 있어서 저도 조금 그 한 개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로 어떻게 또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 문제 또 보면서 말씀드려야 돼요. 이런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으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시험 보시고 난 후에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수험생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오늘 또 분석을 하면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전 직렬로 독해 문제가 많아지고 있고 우리도 이렇게 독해형 문제가 많아지고 비문학이 강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 다른 직렬하고 이제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엽적인 것을 좀 대비하기 위한 문법이나 어휘 계속해서 잘 이렇게 공부를 해 주셔야겠고요.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어휘 한자 이렇게 또 꾸준히 잘 공부해 가자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한 줄 총평 이렇게 페이지를 좀 넘기면서 군무원 국어 이번 7월 13일에 있었던 9급 공무원 이렇게 시험 문제를 꼼꼼하게 이렇게 좀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개수까지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문법이 현대 문법으로 5개 문제가 나왔고요. 국어의 규범, 그러니까 맞춤법, 표준어, 그리고 로마자 외래어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한 4개 정도, 그리고 어휘 한자 3개 해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반반처럼 거의 이렇게 보이시죠? 우리가 다른 직렬하고는 다르게 25개의 문항을 이렇게 또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반반 정도 문법과 어휘 그리고 독해 이게 이제 이렇게 비중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작년하고 비교해서는 문학 문제 개수가 조금 줄어들었다 라고 하는 것.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학이 공부 안 해도 되는 조금 손을 놓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냐? 그건 아닙니다. 조금 이따 문제 들어가서 보시면 알 거예요.
자, 그럼 이제 7월 13일에 있었던 기출 문제를 또 분석을 해보고 이후에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까지 같이 좀 꼼꼼하게 또 저하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첫 번째 문제가 이렇게 발음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 우리 테마 특강을 하면서 이제 우리 방문각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과목의 교수님들과 마지막 파이널 특강을 이렇게 함께 했었는데요. 와, 그때 공부한 거 다 나왔다. 네, 지금 이거 저 정말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단답형적으로 바로 좀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빨리빨리 푸셔가지고 이제 독해 문제를 풀 때 시간을 좀 덧대서 쓰셔라 라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리면서 열심히 또 우리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봤던 예문들 그리고 그때 학습했던 마지막 테마 특강의 내용들이 그대로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그 반반 그러니까 문법과 어휘 문제가 반반 이렇게 있었는데 그 문법의 내용들이 약간 순한 맛이 되면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서 시간이 많이 이렇게 단축되었다. 실제 수험생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래서 어땠어요? 우리가 그 시간을 독해 문제에다가 잘 부려 쓸 수 있어가지고 네. 문제 좀 안정감 있게 이렇게 푸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1번 사실 우리가 군무국어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게 의문의 변동이다 라고 해서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의문의 변동 16가지 저하고 테마 특강 할 때 맞춤법 표준화하고 이어가지고 열심히 점검하고 갔잖아요. 자, 발음의 표기가 가장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이거 그대로 답이 이제 위쪽에 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서 그런지 바로 보여요. 리을 비읍처럼 우리 이렇게 겹받침 되어 있는 거 연습 많이 하고 갔죠? 리을 비읍은 뭘 발음해준다? 8, 그래서 넓다라고 발음을 해주는 게 맞죠? 지금 첫 번째 있는 발음도 힘듭니다. 이렇게 발음하려면 그래서 여기를 유말을 이렇게 시켜줘야 되죠. 뚫눈이라고 발음을 해주셔야 되고 이건 그대로 위로 올려서 연음만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 모음 앞에서만 즈츠츠가 되니까요. 자, 그래서 끝으로 라고 이렇게 발음을 해주셔야 되고 와, 이거는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는 예로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거죠. 사실 지금은 제가 풀이를 하니까 이렇게 1번, 3번, 4번을 다 얘기하지 우리 빛의 속도로 2번을 체킹하고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에 점검할 때 그대로 있었던 거잖아. 그래서 이거 1분 1분이 아니라 1초도 안 걸리게 띵 체킹하고 넘어가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난도의 문제였어요. 자,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띄어쓰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실 이건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이 7번까지 앞에 1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이 무난무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7번까지 갈 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많이 고생했다. 그러면 이건 조금 곤란합니다. 여러분 여기 띄어쓰기 굉장히 군무국어의 우리 또 자존심 띄어쓰기인데 이거 우리 되게 공부 많이 하고 갔죠. 안과 밖의 의미가 있는 것은 띄어 써주지만 이렇게 안과 밖의 의미가 아닌 것은 이제 붙여 쓴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포인트점이 어떻게 돼요? 1번하고 2번에 지금 공통적으로 지금 밖에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 띠딩 하셔야 되죠. 자, 여기 1번은 안과 밖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2번은 안과 밖의 의미가 없죠? 자,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네, 2번이 틀려 있습니다. 제가 노래도 불렀었습니다. 여름인데. 마지막 파이널 특강 이렇게 테마 특강 하면서 우리 더운데 제가 창밖을 보라 노래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뭐 창밖, 문밖, 일부 이 아예 합성어로 인정받은 이런 박이 있지만 이제 안과 밖의 의미가 있는 몇몇 개의 그런 인정받은 박을 제외하고는 안과 밖의 의미가 있으면 이렇게 띄어 써주고 안과 밖의 의미가 없으면 조사로 붙여 쓰셔 주셔야 된다. 그래서 2번이 틀려 있지요. 여기는 조사로 이렇게 붙여 써주셔야 되는 것. 자, 그 다음 저는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지금 3번은 솔직히 너무했다.
이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 사실 제가 의문의 변동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 또 테마 특강에 맞춤법 표준어하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때 얘기를 하면서 형태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꽃 안에 꽃을 닭 안에 닭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엄청 강조를 해드렸죠. 음운, 음절 요 녀석들은 소리 음자의 소리 단위이지만 이 형태소 같은 경우는 말의 단위다. 음운, 형태소 둘 다 최소 단위인데 하나는 소리 단위, 하나는 말의 단위다. 형태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3번 이렇게. 지금 3번까지 오는데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나는 이제 처음으로 군무 국어를 준비하려고 한다. 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이 문제들이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도 또 생각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1년의 커리 과정을 이렇게 들어가는 가운데 여기까지 문제는요 굉장히 무난무난한 문제들입니다. 7번까지 그냥 고속도로예요. 쭉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처음으로 이 문제들을 대한다라고 하는 수험생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런 문제들이 사실 결코 어려운 문제들이 아닙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국어 규범의 문제, 맞춤법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예문들을 보니까 어떠세요? 실제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그런 예문들이 막 보이죠. 설거지, 와, 이거 오히려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막 카톡 같은 거 할 때 뭐 친구들도 그렇고 진짜 많이 보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2번이에요. 바뀌었다라고들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 표현 자체가 우리나라에 없는 표현입니다. 없는 표현. 그러니까 적어도 표준어에는 없는 표현.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이걸 준말 표현하면 안 되고요. 그대로 바뀌었다라고 적어 주셔야 돼요. 파란 불이 빨간 불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 바뀌었다. 평상시 저도 카톡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보았던 그런 오류인데 이렇게 나와버렸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무난무난 평상시에 많이 보는 표현들이 이렇게 나왔고 이게 지금 시험의 경향들입니다. 시험의 표현들이 왜 우리가 지엽적인 문제이지만 또한 지엽적이지 않냐면 예전에는 예문 자체가 정말 우리가 평상시에 안 쓰는 것들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어때요?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군무원 국어에서도 많이 달라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은 더 쉽게 느껴지지 않았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2번이 틀려 있고요. 1번 맞고 3번의 산등성이, 그다음에 4번의 돌무더기. 이제 뭐 여기에 맞춤법 크게 어려운 표현은 없었는데 함정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걸 평상시에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은 1, 2번 설것 여기를 이렇게 겉으로 쓰면서 이렇게 쓰시면서 1, 2번이 좀 헷갈리지 않으셨을까라고 좀 생각은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4번까지 잠깐 보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내가 수험생이 딱 됐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주변에서 있는 이런 것들에서 이제 조금씩 제가 그렇게 어휘력을 늘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공부를 하실 때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5번도 우리가 이희구분 이 맞춤법으로 한글 맞춤법 51항에 있는 내용이자 우리 많이 나오는 이희 구분하기 그래서 5번도 굉장히 무난한 문제 중에 하나였다. 게다가 여기 이거 하다가 붙는 말이지만 앞쪽이 시옷으로 끝나면 그대로 이로 가야 되는 것 어렵지 않은 이 예문이 우리가 평상시에도 많이 보던 이 예문이 오답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서 여기까지도 어때요? 어렵지 않은 거 맞죠? 네.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와, 이제 단어를 지나서 이제 6번에서부터는 문장으로 갑니다. 자, 문장에 지금 발문에 보시면 문장 성분의 홍, 그러니까 서로 맞물려 가지고 말이 돼야 되는 것.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와과에 관련된 것이 이렇게 들어 있고요. 자, 2번에 모름지기, 그다음에 3번은 네, 맞는 말이에요. 지금 3번은 호응이 가장 잘 돼 있죠. 이것도 우리가 나는 한국인이다. 보시면 어때요? 판별 들어가시면 2번 연극에서 영희는 주인공 역할을 맡았다. 문제 될 게 없죠. 매끄럽잖아요. 자, 4번. 그녀는 초보치고는 운전을 썩 잘하지는 못한다? 우. 여러분, 이 치고가 치다. 이렇게 손으로 뭐 치다. 이런 치다의 활용형이 아니라 조사로 쓰이는 거예요. 지금 조사 두 개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의 모양들을 어디에서도 공부를 하냐면 뭐 발문 자체는 이렇게 뭐 호응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만 띄어쓰기 할 때도,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띄어쓰기 문제가 하나 나와 있지만 띄어쓰기 공부할 때 우리가 조사, 어미, 접사 모양 비슷한 것도 많고, 그리고 이런 띄어쓰기가 거기에서 헷갈리는 표현들이 많아가지고 조사 공부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치고 조사 공부했었던 거거든요. 이거 조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붙여 쓰셔야 되고, 그리고 이 치고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에요? 뒤쪽에 잘하지는 못한다가 아니라 초보치고는 잘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야지 이렇게 나는 한국인이다 문맥으로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까지 어렵지 않게 틀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답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4번은 그렇게 틀려 있고 1번은요. 와과로 되어 있는 거 같은 서술어만 이렇게 생략을 할 수 있는데 책은 그리는 게 아니니까 여기는 책을 읽고 그림을 그렸다라고 서술어를 따로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 사람은 모름지기 욕심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다스릴 줄 안다 그런 게 아니라 모름지기 뭐뭐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해서 또 이렇게 문장 성분의 호응 문제에 이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는 첫 번째 6번 문제, 우리가 또 이렇게 난도는 크게 어렵지 않게 잘 보실 수 있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평상시에 연습을 할 때나 혹은 저하고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볼 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보이죠. 그런데 시험장에 가면은요, 연습을 많이 하고 가셔도 당황하고 그러면은 시간도 조금 더 걸리고 문제가 좀 안 풀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쉬워 보이기는 해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1년 동안 좀 이렇게 꾸준하게 좀 이렇게 성실하게 공부를 해야지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조금 더 실생활적인 그런 예문들이 나오고 많이 순화된 표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제 좀 공부하실 때 조금은 덜 고생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7번 문제 볼게요. 계속되는 문법 문제인데요. 보기 박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밑줄을 그어줘 가지고 중의성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딱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자, 지금 보시면 1, 2, 3, 4번이 다 중의적인 문장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중의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밑줄 친 부분에 설명이 적용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비교의 중의가 나타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7번에서부터는 시간이 조금 더 이제 걸리는 문법 문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6번까지는 굉장히 빨리빨리 이렇게 체킹이 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제 7번으로 오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문맥적인 이해가 필요로 되어지는, 그러니까 문맥 이해, 좀 독해, 읽어서 이해해서 이렇게 푸는, 단순하게 암기가 아니라 이렇게 좀 읽고 이해해서 푸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7번에서부터 조금 더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래에서 이제 판별이 들어가야 되죠. 물론 우리가 이제 좀 연습한 비슷한 모양의 그런 답지가 섞여 있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여기에서 이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머리를 쥐어 짜내셔야 되는 거죠. 자, 비교가 있는 게 어떤 거냐면 4번이죠. 글쎄, 남편은 나보다 축구 중계를 더 좋아한다니까. 이건 어떤 중의가 생기죠? 그러니까 나도 축구를 좋아하고 남편도 축구를 좋아하는데
둘 다 축구 중계를 좋아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남편이 더 축구 중계를 좋아해. 이렇게 하나 하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가 생깁니까? 남편은 나를 좋아해야 되는데 축구를 더 좋아해. 그러면 이제 쌈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로 생겨날 수 있는데 지금 비교에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 이렇게 독해식으로 문맥 이해로 해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 그래서 7번부터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문법 문제 유형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8번 문제요. 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이렇게 분하다. 도대체 이런 문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시험 후에 또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문학 문제 몇 개 안 되잖아요. 근데 최명희 혼불은 이게 이제 현대 소설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또 문학 문제라고 얘기하기가 힘들죠. 괄호 안에 들어갈 우리말. 그러니까 앞뒤 전후를 통해서 뭐 아래 답지가 조금 더 우리가 좀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들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앞뒤 전후를 통해서 문맥 이해형으로 푸는 뭐 예를 들어 여기 관용어구라든지 그러면 조금 더 문학스럽다라고 보겠는데 이건 아래 답지에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평상시에 좀 쓰는 표현들 있으세요? 성마르다. 돈바른, 뭐 살찬스러운, 암상스러운 이런 거 거의 안 보시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교재에 있기는 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어떻게 그러면 평상시에 우리가 준비를 해갈 것인가? 저는 이 8번 문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문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궁벽한 표현을 볼 그런 문제들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8번은 어쩔 수 없어요. 이 문제 하나를 위해서 너무 막 고유어를 막 지엽적으로 막 들어가라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우리가 좀 충실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기는 하되 이런 문제는 사실 틀리려고 내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조금 빠르게 수업 시간에 좀 이렇게 접근을 하고 오늘 이렇게 시험 문제 풀이를 하면서도 이 문제가 가장 지엽적인 문제였고 그리고 이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뭐 한자 어휘라든지 관용어구, 속담 이런 것들을 뭐 기출 문제를 통해서도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가기는 하나 이런 문제를 위해 너무 어휘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그렇게 가실 필요는 없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답지가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또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살찬스러운 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말 평상시에 우리가 쓰기나 하냐고요. 어둠 속에 눈을 뜬 강실이한테 무참히 끼쳐든 것은 생전 처음 맞닥뜨린 낯설매, 스산하고 블랭크 기운이었다. 그래서 앞뒤를 보니까 어때? 스산하다, 뭐 낯설다, 낯설매, 스산함. 그러니까 분위기가 뭐 이제 쉬운 표현으로 가자면 핑크핑크. 막 분위기 좋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좀 마이너스적인 느낌이 나는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안 돼. 그런 느낌으로 조금 접근을 했을 때 3번, 4번 중에 잘 찍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살천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쌀쌀하고 매섭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답은 3번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 보는데요. 자, 우리 시험 문제를 풀고 오신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와, 이번에 왜 문학 문제가 고전 운문만 이렇게 많이 냈지? 왜 현대 운문이 없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7급은요, 오히려 고전 운문이었고, 현대 운문만 이렇게 여러 개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고전 운문이 제막 매가만 있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가면은 시조하고 상충곡, 이거 같이 해가지고 또 있어요. 뒤쪽에 우리
뭐 다시 뭐 이렇게 우리 공부한 게 뭐 나와서 우리한테는 나쁜 것은 없지만 뒤쪽이죠. 22번에 가면은 상충곡 그리고 시조 4개 해가지고 고전 운문만 드립다 이렇게 나와줬어. 현대 운문은 안 나오고 아주 뭐 분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전 운문이 무난한 작품이 나왔죠.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간 작품. 게다가 답지도 너무 쉬웠어. 이게 밑줄 긋고 기억하고 니은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미타찰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지 않잖아. 저는 모르는데요. 물론 완전 초시생이다. 그러면 모를 수도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또 1년의 교육 과정을 거치고 또 우리 이제 뭐 절만 가도 그래서 미타찰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유토피아 파라다이스죠. 이제 천국 뭐 이런 거야. 그래서 4번에 보면은 니은은 누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런 욕망으로 그렇게 가득한 현실의 공간이다 그랬는데요. 아니에요. 미타찰은 그러니까 우리가 1년의 커리 과정 이렇게 공부하고 시험 보러 가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자, 이 4번은 본문 뭐 읽을 필요도 없고, 왜 본문 안 읽어? 이 작품 자체가 우리가 또, 굉장히 또 보편적인 작품이라서 다 공부하고 갈 수밖에 없는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번 빛의 속도로 진짜 뭐, 한 10초에 따르당 풀고 갈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다. 네, 이렇게 고전 운문이 2개나 나와주고, 자, 답은 4번이에요. 현실 공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조금 이따 문제들 25번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 얘기를 좀 하기는 하겠지만은, 지금 문학이 내년에도 고전 운문만 나오고, 9급에는 뭐 현대 문학은 안 나옵니다. 이거 아니에요. 문학이 지금 뒤쪽에 가서 22번에 고전 운문이 있고 또 우리가 방금 전 어휘식으로 풀고 왔던 최명희의 혼불 이렇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독해 문맥형으로 문맥을 봐야 되는 이런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작품들이 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잘 하고 간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수험생들한테는 당연히 어렵죠. 뭐 제막매가가 지금 현대적으로 막 읽혀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공부를 하고 간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난도가 그리 높지 않은 무난한 난도다. 무난 난도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뒤쪽에 가서 문학이 이걸로 끝나지는 않고 그 비문학 지문인데요. 문학을 좀 소재로 하는 문학의 그 제재로 이렇게 비문학 지문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이제 문학들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른 직렬은 이제 문학이 좀 사라진 직렬이 있습니다. 국가직, 지방직. 하지만 우리는 구무원 국어 내년에도 충실하게 현대문학, 고전문학, 운문, 산문 다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하지만 너무 궁벽한 작품이 아니라 무난한 작품 우리가 문학사적으로 좀 의의가 있는 이런 현대문학, 고전문학의 작품들을 보고 가시면은 이렇게 잘 풀 수 있을 그런 이제 문제들이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번 개요. 우리 비문학은 화법하고 작문을 좀 포함해서 이렇게 데려가죠. 지금 이제 작문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오랜만에 개요표가 나왔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이렇게 문맥을 좀 보셔야 되는 판별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와 이제 10번도 난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탑골 공원에 대한 실태 보고서 목차거든요. 그래서 서론이 있고 2번에 탑골 공원 지리적 조건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탑골 공원의 이용객 실태 그랬는데 지리 조건에 있어서 뭐 주차시설 그리고 편의시설 주변 상가 그 다음에 인근 공원
주변에 이제 공원의 위치나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지리적인 조건으로 기억, 니은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3번에 보니까 이용객의 실태라고 했는데 이제 연령대별 뭐 이용 시간이라든지 이런 건 괜찮아. 자, 그리고 선호하는 공원의 시설, 그리고 행사는 어떤 것이 있었나? 근데 여기까지도 괜찮아. 근데 3번에 이제 여기 리을로 갑자기 노약자를 위한 시설 관리를 대책 세워보자? 이건 해결 방안 쪽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답을 찾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었을 것이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기출로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좀 개요표를 여러 가지로 또 연습을 하고 갔잖아요. 뭐 블랭크 뚫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말 사지선다해서 고르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개요를 연습을 하고 갔는데 이제 10번까지 이렇게 오는데 난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문법도 있고 어휘도 있고 뭐 문학도 있고 지금 이렇게 비문학도 있고 이렇게 막 섞여 있는데 난도 자체는 그렇게 많이 까다롭지는 않다. 그래서 개요 문제를 굉장히 좀 또 쉽게 이렇게 풀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쵸? 그래서 우리 이제 구무원 국어를 준비하는 방향이 이렇게 좀 저도 더 잘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게 방금 이제 10번까지 오는 데는 이제 8번 문제가 조금 아쉽기는 했다라고 하는 걸로 정리를 좀 한번 해보고요. 자, 다음 11번 문제 이렇게 보러 갑시다. 네, 11번 문제도 네, 굉장히 좀 무난한 문제의 유형이에요. 우리가 이것도 이제 많이 보셨던, 그래서 기출로도 많이 나왔던 블랭크 접속사 이렇게 집어넣기 문제인데요. 이것도 그대로 문맥, 흐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또 딱 이제 고정 암기식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는 문법 그리고 국어 규범 이쪽에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문학이나 비문학 쪽으로는 죄다 다 이렇게 흐름을 보는 연습 이걸 정말 잘 하고 가셔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비슷한 나이의 동료끼리 말을 주고받을 때는 홍길동 씨 격리과에 전화했어요. 이 과장 거래처에 다녀왔어요. 처럼 해요체를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블랭크. 블랭크 같은 동료라 하더라도 뭐뭐라도 상대방의 나이가 위이거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합쇼체를 말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문법적인 내용이 비문학 지문처럼 비문학형으로 지금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죠. 이게 전 직렬 국어의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문학도 지금 보면 우리가 바로 14번에서 이제 바로 그 뒤쪽 우리 지금 문제 이 페이지에 있는 14번에서 문학적인 내용이 비문학으로 나왔고 지금 이제 이렇게 문법적인 내용이 비문학으로 이렇게 소재가 잡혀 있죠. 그래서 블랭크 같은 동료로 하더라도 여기는 그러니까 해유체와 우리가 합쇼체 이거 문법에서 어떻게 배웠던 거예요? 비격식체, 격식체. 그래서 블랭크의 내용에 뭐가 들어가야 돼? 그러나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곰방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흐름을 보는데 지금 어때요? 네. 언어 지문. 그래서 문법을 우리가 공부를 한 내용을 이렇게 덧대가지고 이렇게 좀 빨리 풀 수 있는 이런 거. 이게 지금 대세입니다. 이런 문제 유형을 유의미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유의미하게. 그래서 문법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구나. 조금 이따 뒤쪽에 문학의 제재가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구나. 이걸 꼭 우리가 유의미하게 기억을 하고 체킹을 해두시고 저하고 이제 내년을 준비하실 때 그렇게 그런 형태를 준비를 잘 해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시험은 객관식 시험 아래쪽 답지에 가서 보니까 그러나가 있는 것은 1, 2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나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블랭크를 찾아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두 번째 단락에 첫 번째 부분에 블랭크를 집어넣어야 돼. 자, 하지만 윗사람과 말을 주고받을 때에는 반드시 합수체를 써서 이번 일은 제가 맡아 처리하겠습니다. 와 같이 말해야 한다. 블랭크, 가정에서라면 if
F, 아랫사람과 대화를 주고받을 때는 상대방을 높이지 않기 때문에 해체나 해라체 정도를 사용할 수 있지만 직장에서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가니까 어떤 얘기가 나와요? 가정에서라면, 그러니까 위쪽은 조금 더 공적인 자리고 아래쪽은 우리가 좀 사적인 자리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내용이 확 바뀌네.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 전환관계 접속사가 들어가줘야 된다. 전환관계 접속사. 자, 전환관계 접속사 지금 그런데 여기에 아래쪽 답지에 가서 보니까 어때요? 1, 2번으로 좁혀지기는 했는데 니은까지 계속 한 편이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뭐 사실 저는 이제 방금 여기를 이렇게 또 그대로 읽어 내려와 가지고 그런데 한 편을 했지만 니은은 그냥 따로 생각하지 않고 한 편이나 그런 데를 바로 넣고 우리가 이제 디귿을 찾아 들어가 주셨으면 됐겠죠. 자, 아무리 자신보다 아랫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가족 관계에서와는 달리 어느 정도 높게 대우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블랭크 과장이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말을 할 때 홍길동 씨 업무 계획서 좀 빨리 작성해줘요 하고 말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에 뒤에 내용이 반대로 갑니까? 아니죠. 이것에 대해서 일정 정도 예를 들어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순접의 내용, 순접의 그러한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접속어가 들어가 줘야겠네요. 자, 1번 답지에는 그래서가 있고요. 자, 2번 답지에는 그리고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그리고 and보다는 그래서라고 하는 접속어가 더 알맞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번의 답은 1번. 접속어 문제로 그냥 비문학 문제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문을 더 정확하고 빠르게 읽기 위해서 문법적인 지식이 있으면 더 빠르고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이런 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우리 문법 꼼꼼하게 그리고 문학도 제재 잘 봐주시면서 이렇게 또 독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와, 이번에는 한자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9급의 지금 한자 문제는 지금 13번도 그렇고 난도가 아주 까다롭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12번 이거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셨던 그런 이제 한자어가 나와가지고 이거 이제 무난하게 잘 풀고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게 어떻게 사자야? 이거 이제 지자. 그래서 자유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번에 2번 잘 골라내셨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12번 한자 간단했고 그 다음 13번도 한자 간단합니다. 오히려 이제 7급 같은 경우는 한자가 조금 더 어려운 게 있었는데 우리 이제 9급에서는 한자가 굉장히 좀 쉬웠어요. 자,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다른 거 읽을 필요도 없어. 우열 가리기 힘들다. 아래 가서 보니까 2번, 3번, 4번 우열. 근데 1번에 있는 거는 우정, 프렌십에 관련된 그런 한자 성어잖아요. 무난했다. 13번, 1번. 자, 그니까요. 한자 우리 너무 겁내지 말자고요.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유어 이쪽이 우리한테 조금 더 발목을 잡는 부분인데요. 속담,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관용어구 이런 걸로 잘 보시면서 너무 부담은 갖지 말고 이렇게 준비를 하자고요. 한자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주제별 한자성어, 뭐 속담에 관련된 한자성어 이렇게 잘 공부하시면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난도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 네, 이 14번 문제가 방금 전 우리 그 11번 비문학은 비문학인데 문법의 내용을 가지고 있던 비문학 문제 11번 문제. 자, 지금 이거 14번 문제가 바로 비문학은 비문학인데 문학의 제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비문학 문제. 다음 중 빈칸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 그럼 여기 뭐 위에 있는 내용부터 읽을 필요도 없어요. 블랭크 이렇게 있으면 항상 그 블랭크 주변 도둑놈은 그러니까 범인은 항상 그 주변을 알짱거린다고 블랭크의 앞 뒤를 통해서 이렇게 먼저 봐주시면 되죠. 자, 문학사적 맥락은 글의 흐름이죠. 자, 문학사와 문학작품의 관계를 말한다. 자, 블랭크 문학작품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앞에 있는 이 문장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그 문장 유형이죠. 하나의 작품을 다른 작품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거 문학 얘기할 때 우리 진짜 많이 얘기하는 거잖아. 어떤 하나의 작품이 뭐 주제와 비슷한 걸 읽어본다든지 시대에서 뭐 얘기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해본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하는데, 자, 아래쪽 답지, 그러니까 뭘 찾아줘야 돼? 비평 얘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내적인 맥락 혹은 뭐 문학 작품 자체 이해, 이게 아니라 뭐 여기 계속해서 관계, 텍스트성 그대로 다 나와 있잖아. 답은 1번 이렇게 빛의 속도로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 11번하고 14번은 동그라미 이렇게 해 놓으시고 비문학과 다른 이런 그 과목과의 접목이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독해 잘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14번에 이어서 15번도 블랭크 문제인데요. 이번에 그러니까 뭐 접속사 블랭크 하나, 지금 이렇게 앞쪽에 문학을 소재로 해가지고 약간의 구 형식의 블랭크 하나, 지금 15번 같은 경우는 아래 답지 보시면 알겠지만 그대로 단어 하나 이렇게 채워 넣기. 그래서 사실 이렇게 블랭크에 문장이나 조금 더 그래도 한 2줄 정도 되는 이런 조금 더 긴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블랭크는 좀 부담이 있지만, 이번 블랭크들은 크게 부담은 없는 블랭크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런 블랭크의 문제가 3개가 거의 연달아 있죠. 그쵸?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추론형의 문제가 또 많아질 것이다. 결국은 이거 다 뭐야? 뭘로 풀어? 문맥이에요. 문맥이에. 너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지금 블랭크가 어디에 있냐면 아래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반가워요. 그러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그러나는 역접이니까 아예 윗단락은 읽지도 않아도 되죠. 이 블랭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블랭크가 있으면 범인은 그 주변을 알짱거린다. 이렇게 그 주변부터 읽어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 이제 좀 위쪽 여기에서부터는 좀 읽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위에 있는 단락은 아예 버리고 가도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군무국어가 아무래도 문항수도 조금 더 많고, 이제 국가직이나 지방직은 지면이 한 4페이지 되는데, 우리는 또 그런 것에 대한 경계 없이 막 페이지가 많이 좀 이렇게 좀 늘어나 있을 때도 좀 있잖아요. 근데 뭐 이번에는 페이지도 뭐 아주 많이 늘어난 형태는 아니었고, 그리고 좀 무난하게 아무튼 볼 수 있는 그런 좀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게 비문학 지문이 전체를 읽고 푸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우리가 좀 길게 이렇게 지문이 있더라도 그 부분 좀 필요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잘 하고 가셔야 되는 거죠. 내가 지문을 어떻게 읽고 문제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읽어 들어가고 어떤 부분을 읽어야지 답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지. 자,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생명과학의 도덕성에 대한 논의는 생명과학이 개발해내고 있는 각종 첨단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래요. 자, 다른 모든 과학과 마찬가지로 은는 만도요 또한 역시 생명과학도 블랭크를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과학이 같은 무한한 가능성. 자, 답은 나왔네. 앞쪽에는 마이너스 얘기가 있는데 뒤쪽으로는 생명과학의 플러스적인 얘기지. 그럼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야 돼? 우리 시험은 객관식 시험. 아래 답지 보니까 이렇게 4개가 있어. 개연, 합리, 양면, 일관. 얼른 센스 돋게 3번의 양면성을 찾아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평상시에 뭐 맨날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그리고 뭐 저하고 이렇게 같이 팁을 만들어 가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문제 푸는 요령으로 익히셔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시험 객관식 시험이니까 이렇게 또 답지를 활용해 가지고 답을 잘 찾아가는 이런 연습 잘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블랭크 문제 3개를 보고,
제가 이렇게 또 중간 이렇게 또 독해 관련된 어떤 좀 요약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 16번으로 또다시 이제 문법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이제 부사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부사는 주로 뒤에 오는 용언을 꾸미는데, 지금 이런 성분 부사가 아니라 어떤 거 찾으라는 거야? 문장 전체 꾸며주는 문장 부사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부사에 대해서는 시험이 부사를 또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사는 품사 중에서도 그렇고 뭐 격조사를 얘기할 때도 이 부사격 조사는 그렇고 굉장히 우리가 신경 써서 공부하는 그런 품사 이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문장부사, 접속부사, 문장부사, 성분부사, 그리고 문장부사에 이런 뭐 양태부사, 그리고 접속부사 해서 굉장히 잘 공부했던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또 무난무난하게 또 이렇게 또 많이 보셨던 그 부사의 예들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문장과 관련 있는 문장 전체를 꾸미는 부사는 1번이죠. 설마는 학교를 꾸미지 않아요. 당연한 거죠. 스스로 하나를 꾸미지 않아요. 설마 학교에 가지 않은 건 아니지? 전체적으로 문장을 꾸며주고 있다. 빨리는 달린다. 멀리는 던진다. 가지런히는 놓여있다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17번 문제. 와, 이번 우리 그 시험 문제 중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시간을 잡아먹었을 문제가 바로 이 17번이 아닐까 합니다. 이 17번 문제. 왜냐, 사실 우리가 이렇게 뭐 문장이나 단어 끼워 넣기 이런 거를 뭐 순서 잡기 문제 이런 것을 많이 연습을 하고 가기는 한데, 이게 지금 조금 지문이 덜 매끄러워. 막 뭔가 좀 중략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덜 매끄러워. 뒤에 20번도 순서 잡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7번, 그 다음 20번 둘 다 순서 잡기 문제인데, 이 순서 잡기도 결국은 글의 흐름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풀 수 있는 유형인데, 17번은 지금 뭔가가 좀 생략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지 조금 덜 매끄럽고, 온전히 이제 그 순서를 잡는 20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난도가 괜찮더라고요. 아무튼 17번 푸느라고 조금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글이 보기 기억부터 리을 중에 어디 들어가야 되냐? 서양인이나 중동인은 해부학적으로 측면의 얼굴이 인상적인 이미지다. 좀 근데 내용 자체 좀 재밌죠. 자, 그래서 서양 미술에서는 사람의 측면만 그리는 그런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이런 미술 장르가 발달을 했다. 이 프로필이라는 말이 인물 소개를 뜻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도대체 이게 아래쪽 우리 이렇게 비문학 지문 좁혀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짧지도 않아요. 죄송해요. 이제 전혀 안 보이셔도 됩니다. 좀 짧지 않아. 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단락 이렇게 있고, 이 위에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프로파일 내용, 이게 여기 들어가야 돼, 여기 들어가야 돼, 여기 들어가야 돼, 여기 들어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는 오히려 막 전문을 읽지 않아도 되고 난도도 좀 괜찮고 그랬는데, 갑자기 17번 와가지고, 안 그래도 뒤쪽으로 가면은 기운도 딸리는데 17번 와가지고 애매한 이런 게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떤 이집트 그림에서는 사람의 얼굴은 측면, 눈은 정면, 목은 측면, 가슴은 정면, 뭐 이렇게 측면으로 그려지곤 한다. 인간의 신체가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보이는 경우란 있을 수 없다. 해부학적으로 불가능한 자세인 것이다. 라고 첫 단락에서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럼에도 이 그림을 처음 볼 때 우리는 별로 어색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 왜 그럴까? 그것은 신체의 각 부위가 그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 위주로 봉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넓은 가슴이나 눈은 정면에서 보았을 때 그 특징이 잘 살아난다. 자, 그 다음 이제 기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위에서 읽었던 이게 들어가면 괜찮을까요? 서양인이나 중동인은 해부학적으로 측면의 얼굴이 인상적인 이미지를 남긴다. 그래서 측면만 그리는 프로파일. 뭔가 아주 이 자리가 어울린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아. 근데
우리 이제 제가 이 문제를 또 역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여기 자리가 사실은 답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실제 시험장에서 여기만 읽고 기억 자리에다가 위에 있는 그 문장 여기다 들어가면 되겠네 라고 바로 이렇게 이어서 생각하셨을 수험생 분들이 거의 없지 않았을까. 아래까지 많이 읽어 내려가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읽어 내려가도 뭔가 조금 애매한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뭔가가 좀 생략된 그런 느낌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이제 좀 순서를 잡아야 되는 이런 문제 유형이 두 개 문제가 나왔는데 모양 자체는 이제 다른 유형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어 있다. 20번은 좀 가나다 이렇게 전체 순서를 잡는 거고 지금 여기 17번 같은 경우는 부분 들어가는 이런 이제 순서를 잡는 이런 부분인데 제가 이거는 좀 전체를 읽어가면서 뭐 이러니까 여기에 이게 맞아요 라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것도 제가 껴맞추는 이런 얘기가 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가 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생략된 부분들 관계 중략이 좀 시켜진 가운데 이걸 좀 이렇게 그나마 가장 맞는 자리를 찾아봤을 때 기억이다 라고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무튼 전체를 읽어야지 그나마 가장 맞는 위치가 기억인데 좀 아무튼 고생을 하셨을 그런 문제다. 그럼 어떤 대비를 우리가 하고 가겠냐? 이거는 조금 예외적인 그런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많이 우리가 준비하고 가는 유형이다. 이렇게 순서 잡는 거. 다만 17번 문제가 이제 다른 문제들이 조금 무난한 거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은 이제 좀 생각을 좀 하게 하고 좀 고민을 하게 하는 시간을 좀 잡아먹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이렇게 저는 이제 같이 이제 총평의 분석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문제 유형을 그러니까 지금 17번, 20번 이런 문제 유형 그리고 방금 전 이제 블랭크 뚫려진 거 뭐 세 개 이렇게 나왔듯이 이렇게 이제 좀 많이 나오는 이런 문제 유형을 우리가 연습을 잘 해가지고 가서 시험 문제에서 뭐 아까 우리 그 어휘 문제 고유어 뭐 집어넣기 최명희 홈플 어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좀 시간을 단축시킨 그런 문제들로 해서 시간을 좀 이렇게 확보한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런 데다가 조금 시간을 들여서 고민을 좀 더 하고 답을 잘 찾아주는 이런 방법밖에는 없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독해 꾸준하게 잘 연습을 하고 이런 유형으로 여러 가지 뭐 문법 문제들도 마찬가지 깔끔하게 이렇게 잘 떨어지는 문제 유형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조금 뭔가 덜 깔끔해 보이는 문제도 함정이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준비를 해갑시다 라고 하는 걸로 해서 제가 양쪽으로 다 잘 준비를 해서 이렇게 보내드릴 거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17번 문제는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깔끔한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 18번. 이제 17번 우리 조금 고생을 이렇게 시키고 18번에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또 가벼운 문제가 좀 나왔습니다. 거의 이제 좀 딱 보면 딱 답이 나오는 그런 좀 이렇게 간단한 문제였어요. 이게 또 이제 현대 소설인데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렸던 이게 소설 내용을 묻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표현법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묻는 게 아니라서 제가 이걸 이제 문학 문제다 넣기는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문학을 공부할 때 이런 이제 수사법, 표현법 공부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는 아까 그 최명희 홈플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제 어휘 문제로 좀 이렇게 분류를 했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문학 문제로 넣기는 했는데 내용을 자체를 묻는 문제는 아니고 수사법을 묻는 문제라서 완전한 또 문학의 그런 뭐 문맥을 묻는다든지 혹은 작품 자체를 좀 뭐 분석해서 가야 된다 이런 건 그런 종류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열심히 공부했던 이 수사법
난도도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아래 답지에서 역설, 과장, 직유, 화류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은 불안인지 환희인지 모를 것으로 터질 듯한 마음을 부채질 하듯이 벌판의 모든 곡식과 푸성귀와 풀들도 늘어졌던 잠에서 깨어나. 뭐 이런 푸성귀, 풀, 잠에서 깨어난다. 인간 생명이 아닌 것이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화류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여기 부분 화류법 이렇게 뭐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 뭐 소나기 장막은 뭐 덮친다 뭐 이런 부분에서도 화류법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채찍보다 뭐 세차고 폭포수보다 시원한 물줄기 빗줄기 여기에서 이제 과장 그리고 뭐뭐처럼 불화로처럼 뭐 이런 여기에서 이제 또 직유. 그래서 크게 뭐 까다롭게 이렇게 표현법이 잘 안 찾아진다. 이렇진 않아요. 이렇진 않아. 그래서 이제 문학 문제가 현대 문학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아쉽다. 어떤 부분이 아쉬워? 네. 그 내용 자체 뭐 이런 걸로 풀게 하는 문제는 아니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문학 문제로는 조금 아쉽다. 왜냐면 우리가 또 현대 문학도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자,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죠. 전체적으로는 독해 문항 수가 뭐 크게 줄어들고 이런 건 아닌데 우리 9급에서는 문학 개수로는 좀 면문항이 아닌 것 같아서 게다가 주로 내용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문제는 고전 운문으로만 이렇게 있어가지고 뭔가 문학이 좀 허술했다. 뭐 고전 산문도 좀 없고 하지만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기 영역 현대, 고전, 운문, 산문 잘 준비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문학이 뭐 비문학으로 같이 이렇게 플러스 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뭐 표현법을 이렇게 묻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오는 거니까 아무튼 또 내년을 위해서 그렇게 또 잘 준비를 해 나가자고요. 자, 다음 19번 문제 봅니다. 네, 19번 뭐 이렇게 이해 문제 불일치 플러스 일치 불일치 사실적 사고 플러스 추론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내용 자체가 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또 우리가 평상시에 명품 뭐 이거 얘기 많이 하는 거잖아. 그래서 뭐 소재 자체도 그렇고 또 이렇게 읽어내리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또 답지에 보면은 에코의 말이 과장이다. 명품이라는 말은 잘못 번역된 번역어이다. 일부 기업과 언론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비교에 해당하는 설명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논지 전개 방식과 관련되는 거, 그리고 뭐 과장. 방금 전 우리 뭐 표현법 문제에도 과장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좀 요약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것까지 해서 답지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항목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묶고 있다. 네,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챙겨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답을 찾는 거는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명품이라는 말을 잘못된 번역어다. 사실 어디에다가 조금 포인트 맞춰서 함정을 이렇게 좀 판 거긴 하냐면 지금 첫 번째 단락에서 이 명품이라는 말은 대통령이라는 말이 어처구니 없는 오해를 빚어내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뭐 대통령이 프레지던트를 번역하면서 생긴 말인데 뭐 여기에서 이렇게 어원을 좀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합성어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를 뜻하는 회의석상에서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라는 프레지던트가 대통령, 즉 국가의 통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명령을 내리는 사람으로 번역되면서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아래쪽 마찬가지로 돈이 되기만 하면 달려드는 상업주의 장사꾼들과 시청률과 구독률만을 높이기만 하면 된다는 언론의 합작품인 명품이라는 용어 이 단어는 뭐 어원 자체를 이렇게 뭐 이렇게 헤쳐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번역 자체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대통령 단어를 우리한테 이제 좀 이렇게 명품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렇게 좀 약간 혼동시켜가지고 이걸 이렇게 답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번역 자체를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틀려 있다. 이거는 어원, 뭐 번역 이걸로 이제 명품을 얘기한 게 아니라 명품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우리가 뭔가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용어를.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난도 이걸로 이제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져가야 할 교훈점은 이렇게 이제 좀 답지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좀 함께 물어본 이런 지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교훈점으로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이제 19번.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다음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20번이 아까 17번 이거 할 때 말씀드린 이렇게 또 순서 잡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런데 20번은 좀 무난무난하더라고요. 자, 여기도 이제 앞에 이렇게 단락을 좀 줬어요. 전체적으로 가나다만 이렇게 순서 잡는 게 아니라 앞에 이렇게 한 단락을 주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끝부분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첫 단락을 좀 잡아야겠죠. 자, 그리고 아래쪽 답지 가서 보니까 나로 시작할래, 다로 시작할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른 끝에 있는 내용을 보고서 나, 다를 이렇게 좀 잘 이어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운명론은 한마디로 개인의 고통과 사회적 불평등을 하늘의 뜻으로 또는 당연히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어떤 태도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운명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나에 가서 보니까 한편 오늘날 우리가 갖게 된 사회 문제의 관념은 운명론의 배격을 전제로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단락에 가니까 따라서 운명론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겪는 고통은 그것이 심한 사회적 통제, 불평등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와, 문장이 조금 길죠? 사회의 잘못이 아닌 그들, 개개인의 탓으로 돌려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마지막 끝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이렇게 당연히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사회적 불평등, 개인의 고통. 그래서 이것에 이어지는 내용은 나가 아니라 다의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쉽게 찾을 수 있죠. 네, 바로 이제 다단락을 이제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단락 뒤에 가로 갈 것이냐, 다로 갈 것이냐, 가로 갈 것이냐, 나로 갈 것이냐 이렇게 보면 되는데, 방금 전 우리가 이제 나는 읽었고 가를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사회 문제의 관념으로 발달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 그래서 가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번은 크게 어렵지 않게 바로바로 이어지는 내용으로 조금 쉽게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고, 크게 내용도 이제 뭐 끊김없이 무리 없이 이렇게 갈 수 있는데 17번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는 우리 시험지가 그 문항 배치를 참 잘해놓은 것 같아. 좀 이렇게 비문학 지문 좀 이렇게 길게 읽게 한 다음에 조금씩 이렇게 쉬어가게 해주잖아요. 자, 21번. 와, 이것도 우리 특강 내용에서 그대로 나와 있어요. 빛의 속도를 이거 막 이렇게 0.00001초에 풀었을 것 같아. 나머지 단어들도 이제 같이 다 얘기를 했던 건데, 특히 우리가 소시지, 메시지, 소시지, 메시지 하면서 여기를 시로 가야 된다. 뭐 나머지 거는 뭐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슈퍼마켓에 가면, 레스토랑에 가면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재밌게 공부했던 그 부분에서 그대로 나왔던 거라서, 그래서 이거 0.00001초에 풀고 가셨을 문제. 자, 다음 22번에 또다시 이렇게 고전 운문 있습니다. 작품의 주제 정서가 비슷한 것 해서 이것도 우리가 그 커리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게 되는, 중요하게 만나는, 안 보고 갈 수 없는, 자,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인 상춘곡, 봄을 맛보는 노래. 중요 작품들에 대해서는, 자, 우리 군무원 국어를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 몇몇 개, 우리 시대별 그 장르의 대표 작품으로 이 몇몇 개의 굵직한 작품들을 보고 가잖아요. 근데 안 보고 갈 수 없는 작품이에요. 게다가, 제목에 그대로 내용이 들어있다. 봄을 맛보는 노래다. 그래서 여기 주제, 정서와 가장 비슷한 거. 그런데 그대로 자연 친화, 그리고 흥에 돋아 있는, 이제 그런 거 찾아주면 되는 거거든. 본문 읽지도 않아도 돼. 보니까 그래서 몇 번이 답이 됩니까? 와, 우리가 시조 같은 경우도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 있으니까 자료 확인해서 뭐 그 자료만 봐도 되고 이 유튜브랑 같이 봐도 됩니다. 라고도 이렇게 말씀드렸고 본 수업 시간에도 그리고 테마별 특강으로 올려진 그 유튜브로도 본 수업 시간에도 굉장히 또 우리가 많이 보고 간 그런 이제 그 시조 작품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고전에 이런 운문이 많이 나왔어요. 작품이 다른 해보다. 원래도 우리가 이제 군무원 국어가 고전 문법도 좋아하고 고전 문학도 이렇게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20년 이후로는 고전 문법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잘 안 나오고 고전 문학은 그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잘 나오고 있었는데 올해는 특히나 현대 운문은 하나도 안 나오고 고전 운문만. 그러니까 우리 9급에서는 근데 작품 자체가 이제 답지에까지 해서 무난한 작품들이 이렇게 나왔고 크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이제 풀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내년에도 꼭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문학을 공부하는데 신경을 좀 덜 쓴다거나 이거는 우리가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학습법으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1년을 꾸준하게 이렇게 잘 공부하면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국무원 국어 시험이 되었다라고 이제 저는 좀 이렇게 희망차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어요. 이전에 우리 막 국무원 국어 문제 막 복원으로만 해서 봐야 되고 그럴 때는요. 진짜 막 한숨이 막 폭폭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1번 답지에 있는 이거는요. 네, 맥수지탄유죠. 500년 도읍지를 이제 한 필의 말로 돌아다니까 자연은 변함이 없는데 그 인재들은 간 곳이 없다. 아이쿠야, 태평성대가 다 꿈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자, 그 다음에 2번 수양산 바라보며 백이숙제를 한스럽게 생각한다. 계유정난에 관련된 것. 자, 3번을 좀 조심하셔야 되죠. 3번하고 4번이 아마도 이렇게 가장 이제 좀 함정으로 3, 4번으로 해가지고 3번이 함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우리 어떤 내용이에요? 이왕의 도산 12곡 뭐로 공부해야 돼? 만고상청. 이거 기억나죠? 늘 항상 푸르러야 된다. 이거는 학문에 관련된 얘기예요. 딱 청산이 있고 하니까, 유수가 있고 하니까 자연 친화라고 생각하고 싶어서, 이거 이제 시조 공부할 때, 이거 자연 친화 작품 아니에요. 이거는 만고상청의 핵심이 있어요. 라고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시조잖아요. 도산 12곡, 도산서원, 우리가 그 1,000원짜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항상 얘기하는 그런 작품, 해서 답은 4번입니다. 10년을 계획해서 초가집 3칸을 지어내니 나 한 칸, 탈 한 칸, 청풍 한 칸, 맑은 바람 한 칸. 강산은 자연은 드릴 곳이 없으니까 둘러두고 보겠다. 그대로 자연 친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내년을 대비해서 주의할 점까지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인용문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와, 이건 지금 한 개 단락이에요. 내용 자체가 그렇게 긴 거는 아니야. 길지는 않아. 그런데 조금은 그래도 아래 답지랑 비교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지문의 길이 자체가 막 이렇게 긴 건 아닌데 한 개 단락 되어 있어서 그런데 오히려 이게 한 개 단락으로 주지 말고 단락을 좀 끊어서 이렇게 해줬으면 조금 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더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지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그렇게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자, 그래서 아래 답지 있는 걸로 해가지고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 좀 전에 17번과 함께 지금 이렇게 23번이 그래도 조금 더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7번하고 지금 이렇게 23번 문제. 근대 이후의 역사학자들은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서술하는 것을 주된 과제로 삼았다. 즉, 바꿔 말해 다시 말해 예를 들어 거시적인 전망에서 경제 사회 구조의 변화 과정을 포괄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겼다. 거시, 우리 미시 해가지고 우리 뭐 얘기하고 가는 거죠. 통시, 통시적이다, 공시적이다, 거시적이다, 미시적이다. 쌍으로 묶어 다니는 애들이잖아. 자, 따라서 특정 지역의 역사를 자본주의 경제의 확립이나 민족 국가의 성립과 같은 어떤 목표점을 향해 전개되어 온 도정으로 서술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완만하게 변화하는 사회 경제 질서와 그 표면에서 거품처럼 끓어오르는 정치 권력의 흥망성쇠를 입체적으로 기술한 것이 역사서술의 주류를 형성해왔다. 제가 왜 23번이 조금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푸는데 조금은 그래도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이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를 알겠죠. 단락 구분도 좀 안 돼 있고 문장의 호흡이 좀 길어. 그래서 이렇게 좀 끊어 읽어줘야 돼요. 문장 하나가 봐봐. 엄청 길죠. 자, 그래서 우선 앞쪽으로는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이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거시적인 흐름, 그리고 이제 따라서 이 문장에서는 뭐 특정 지역의 역사, 뭐 이런 성립과 같은 어떤 목표점을 향해 전개되어 온 도정으로 서술하거나 뭐뭐나 or 자 장기간에 걸쳐서 완만하게 변화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문장이 좀 길어지니까 여기에다가 끊어서 이렇게 보셔야 되는 자, 이 부분을 우리 잘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내년에 독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 네, 이제 우리 군무국어는 기존에는요. 독해가 그렇게 난도가 아주 센 것들이 나오지는 않고 좀 무난하게 나왔었어요. 문법이 조금 어렵고 그리고 문학을 조금 더 어렵게 내고 독해는 오히려 더 쉽게 나왔는데 이제 우리 독해의 그 모습들이 타 직렬하고 조금 비슷해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바로 소재도 뭐 이렇게 문법 소재 그리고 문학 소재도 데려오고 지금처럼 조금 긴 호흡을 가지는 이런 좀 심화된 내용 이런 것들을 보게 하는 이런 지문을 낸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이런 지문에 그리고 문장에 이제 꼼꼼한 독해 그런 꼼꼼한 독해력을 좀 키워 주셔야겠다. 이런 독해력, 문해력을 키워 주셔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첫 번째 여기 이제 4줄 정도까지 위에 있는 첫 번째 문장하고 즉 해가지고 읽어내리는 여기 4번째 문장 정도까지 여기로 해가지고 몇 번 답지가 나오냐면 2번 답지를 볼 수 있어요. 종래 역사 서술의 주류를 형성해 온 것은 거시적인 전망에서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서술하는 입장이었다. 그대로 뭐하고 있어? 이렇게 조금 긴 문장을 그대로 요약을 했죠. 요약을 했어. 그래서 이런 요약 연습을 좀 잘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좀 짓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2번 답지는 맞는 답지가 되고요. 자, 계속해서 따라서 여기를 조금 이렇게 읽었었는데 이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또 몇 번 답지를 볼 수 있냐. 따라서 특정 지역의 역사를 자본주의 경제 확립, 민족 국가 성립 이런 목표점을 향해서 전개되어 온 도정으로 서술하거나 장기간에 걸쳐서 완만하게 변화하는 지금 관형어구가 굉장히 길죠. 사회 경제 질서와 그 표면에서 거품처럼 끓어오르는 정치 경제의 흥망성쇠를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또다시 와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여기 이렇게 좀 묶어주셔야 될 것 같아. 흥망성쇠. 여기 부분에서 사회 경제 질서 대꾸 형식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정치 권력의 흥망성쇠. 와, 문장 깁니다. 문장 길어요. 자, 도정 혹은 사회 경제 질서 그리고 정치 권력의 흥망성쇠. 자, 이것을 입체적으로 기술한 것이 역사 서술의 주류를 형성해 왔다. 자, 제가 지금 우리 완벽한 뭐 독해 시간은 아니라서 더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렇게 긴 문장을 제가 그나마 이렇게 좀 도려내 놓으니까 글의 구조가 좀 보이죠. 5어로 되어 있으면서 도정 혹은 사회 경제 질서 그리고 정치 권력 흥망성쇠 이것을 기술해 준 것이 이것을 이렇게 기술해 준 것이 역사 서술의 주류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걸로 가지고 4번 답지를 만듭니다. 거시적인 역사 서술은 특정 지역의 역사를 어떤 목표점을 향해 방금 전에 있었던 목표점 향해 전개되어 온 도정으로 서술한다. 네. 여기에 이렇게 긴 문장 여기 이제 따라서부터 이렇게 있었던 와, 몇 줄이야. 한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줄. 와. 7줄을 요약해서 볼 수 있어야 돼. 아, 이게 힘들어 안 힘들어? 당연히 힘들죠. 좀 끊어줬으면 더 좋았을걸. 이것 때문에 23번이 조금 어려우셨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4번 답지도 그래서 맞는 답지가 이렇게 되고요. 제가 아까 아쉽다고 말씀드렸었죠. 여기를 단락을 좀 끊어줬으면 오히려 더 쉽게 보셨을 건데 여기가 이렇게 단락을 구분해줬으면 더 맞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얘기하냐면 위쪽으로는 거시를 얘기했죠. 근데 아래쪽으로 이제 미시를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2번 답지도 그래서 이제 맞는 얘기가 되죠. 종래 역사, 이거 1번 답지도 맞는 얘기가 되죠. 이 글에는 역사를 바라보는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20세기 후반부터 단락 구분을 딱 해줬으면 1번 답지가 더 잘 보였을 거거든요. 23번 문제 푸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거예요. 보니까 막 문장 하나 7줄에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3번 답지가 틀려 있습니다. 미시사적인, 그러니까 우리 방금 여기 아래쪽 읽어가지고 3번 답지 이렇게 나오는 건데 내용이 맞지 않는 내용. 여기서는 더 제가 풀이를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한 개 문제 지금 이거 지금 너무 많은 시간 들고요. 여기만 읽었으면 오히려 이제 답은 쉽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3번 이렇게 답을 제시하고 가겠습니다. 23번. 와, 제가 봐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서 정말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2개 문제를 하나의 세트로 묶고 있는 24, 2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4번에는 또 하나 이제 문장, 블랭크 하나 더. 24번에 이제 기억이 들어갈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거 해가지고 그런데 블랭크 실천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블랭크를 이렇게 많이 주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블랭크는 잘 챙겨가 주셔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한 거 그랬고요. 자, 그리고 25번에서는 제목 묻고 있습니다. 제목은 결과적으로는 뭐 주제랑 가장 직결하고 있는 거라서 자, 그런데는 위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또 다른 다른 내용으로 내용이 바뀌는 거죠. 그러나가 아니라 그런데 블랭크 실천은 성향이 되고 성향은 습관이 될 때 비로소 성품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남과 사귀는 과정에서 우리가 늘 행하는 행위에 의해 우리는 올바른 사람이 되거나
옳지 못한 사람이 되며 또 위험과 맞닥뜨렸을 때 무서워하거나 태연한 마음을 지니거나 하는 습관을 얻게 됨으로써 혹은 문장 또 엄청 길죠. 혹은 용감한 이가 되고 혹은 겁쟁이가 된다. 와. 그럼 이 블랭크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근데 이것도요, 난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아래쪽 답지에 가면은 이 내용이, 지문 자체 내용이 그렇게 어렵고 까다롭진 않아서. 그러니까 방금 23번은 문장도 이렇게 긴 가운데 조금은 그래도 조금 이제 내용이 아주 쉬운 내용은 아니라서 조금 더 읽기가 힘들었고, 이번에는 내용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쉬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답까지 찾는 것도 굉장히 좀 쉬웠습니다. 와, 24번까지 오니까 제가 막 숨이 차네요, 여러분. 자, 기억에 들어갈 문장, 그래서 뭐가 들어가 줘야 돼? 아래 읽어보니까 제비 한 마리 날아왔다고 봄이 오는 것은 아니다. 왜?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실천은 성향이 되고 성향은 습관이 될 때 비로소 성품이 탄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제비가 한 마리 왔다고 봄이 오는 것이 아니야. 어떤 무한한 이런 그 실천이 있어야지. 좀 계속적인 이런 실천이 있어야지 이렇게 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성품은 그렇게 나오는 거야. 답은 4번 이렇게 잘 찾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5번 윗글의 제목. 네, 마지막 끝쪽 가서 어차피 우리가 이제 뭐 끝까지 다 읽어 내려 갔을 건데 이제 뭐 기억 블랭크도 그렇고. 자, 저는 좀 즉 부분부터 좀 읽어볼게요. 즉, 자기가 당한 처지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절제 있고 온화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혹은 방종하고 성미 급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 라고 해서 자, 여기 내용 그대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그런데 블랭크 문장도 채워야 되고 끝까지 이렇게 읽어내리면서 답지 25번 무엇에 관련된 얘기다? 상황 판단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성품의 중요성이 아니라 이 성품을 위해서 실천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실천과 습관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그림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으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아실현 뭐 이런 얘기 아니죠. 네, 25개 문제 푸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풀이를 하는 가운데 저도 이렇게 20개 문제 해설할 때보다는 더 힘들거든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집중력 있게 25번까지 오느라고 또 굉장히 고생 많으셨을 건데 우리가 이렇게 또 7월 13일에 있었던 기출 문제를 이렇게 분석하면서 방금 전 얘기 드렸던 이 페이지를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합니다. 문법의 문제, 이제 전체적으로 문법과 어휘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12개의 문제를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문법 문제는 오히려 굉장히 난도가 이제 뭐 전범위로 이렇게 뭐 연려는 있었지만 아주 막 어렵고 까다롭지는 않았다. 같이 좀 확인했죠. 1년의 커리 과정. 이게 잘 공부를 해온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다만 이제 한자도 무난했는데 어휘에 있어서 좀 최명희의 혼불 이 문제가 조금 아쉬웠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한 대책점도 제가 이제 짧게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독해 문제 열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문학 문제는 굉장히 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풀리는 문제였는데 현대 문학이 현대 운문이 또 특히나 한 개 지문도 나오지 않아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후 시험을 준비할 때 혼란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뭐 저는 7급도 이렇게 같이 보잖아요. 근데 9급하고 7급을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사실 이번 7급에서는 현대 운문만 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고전 운문이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을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이 범위 4개로 나누어서 잘 보시고 문학도 현대 운문, 고전 운문, 현대 산문, 고전 산문, 굵직한 이런 문학사적 있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잘 보시면 무난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비문학 문제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좀 이제 우리가 힘들었을 문제 23번, 17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조금 이제 그 부분으로 제가 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좀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그런 독해의 어려운 지점을 제가 그 문제 풀 때 이렇게 좀 요약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실제 시험장에 가셔서는 사실 열심히 우리 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많이 까다로운 문제들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독해가 좀 준비가 안 된 수험생이 혹시 있으셨다라고 한다면은 비문학 문제를 풀 때 좀 당황을 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잘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면 되도록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군무원 국어를 대비하는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인가? 네, 20개 문제가 아니라 25개 문제라는 거고, 타 직렬보다는 여전히 국어의 비중이 다른, 그러니까 여러 개 이제 시험 과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타 직렬보다 이 국어 과목이 가장 좀 이제 더 심화되어서 나오는 직렬이 우리 이제 군무원 국어이고, 지엽적인 국어 문항도 문제 자체는 좀 지엽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그 영역별로 좀 준비를 해 주셔야겠다. 특히 문법, 어휘 부분, 기존에 공부했던 거, 이제 뭐 새로운 발표 나온 거 없습니다. 우리 군무원 국어는 앞으로 뭐 이렇게 달라지겠습니다. 이렇게 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이전에 해왔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 준비를 해 나갈 거고, 자, 그러면 어떤 공부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출제 영역 변화 없기 때문에 문법, 국어의 규범, 그리고 어휘 한자, 독해로 이렇게 나누어서 1년의 커리 과정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퍼센테이지가 올해는 조금 더 이제 거의 반반씩으로 되기는 했지만, 비문학 지문에 언어 지문 포함해서 이제 위쪽에 있는 우리 이 부분이 계속 그 지위를 잘 지켜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우리 중하로 이렇게 준비하시면 안 되고 좀 중상 난도는 좀 높여가지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뭐 여기 좀 잘 안 보이시죠? 네, 반반의 뭐 퍼센테이지 제가 이렇게 좀 부려놓았습니다. 자, 합격을 위한 국어 학습법으로 저는 다른 거 없이 단계 과정 잘 밟아가면 된다 생각하고, 제가 문제를 이렇게 기출문제 분석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잘 공부했다. 혹은 독해도 내가 문제도 많이 풀고 꾸준하게 잘 준비했다. 이것 자체로만 점수가 나오지 않고 영역별로 함정을 제가 이렇게 조금씩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함정을 피하는 기술까지. 그러면 이 함정을 피하는 기술을 여기서부터 생각하시면 안 되죠. 우리 첫 번째는 기본기 탄탄하게 잡아주시고, 문제 훈련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실전 연습을 하실 때 함정을 피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이렇게 잡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지금 이제 또 다시 군무원 국어를 또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는 이제 처음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 수험생 여러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네, 우리 군무원 국어는 달라진 거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제 꼼꼼한 이런 준비 계속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할 거고요. 자, 이렇게 저는 이제 분석을 좀 마칩니다. 제가 다른 직렬 이렇게 또 준비를 이렇게 같이 분석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문항수도 많고 그래가지고 뒤쪽으로 가니까 제가 막 헉헉거리고 그래요.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시험지 좀 띄워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25개 문제 잘 이렇게 또 풀어주셔서 이렇게 또 시험 문제 풀고 오신 수험생 여러분들은 잘하고 오셨다 다시 한번 격려 말씀드리고요. 또 이후
또 본 수업에서 이렇게 만나서 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